안녕하세요. 독고유리입니다. 자, 8주 완성 수업이죠? 8주 만에 끝내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8주 만에 끝내기를 8주 완성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8주 완성의 특징은 진짜 중요한 내용을 8주 만에 완성하자가 되겠고, 이 수업의 취지는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작년에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6월 달까지 기간제로든 아니면 다른 일이라든 일을 하다가 7월부터 다시 뛰어들게 됐는데 기억이 약간 작년에 공부했던 게 가물가물해서 한 꼭지를 잡고자 시작하는 거라 사실 아주 정확하게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하루에 6시간씩 쉬지 않고 달려왔던 내용들을 8주 만에 사실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좀 내용을 아신다는 분은 중요한 내용을 8주 만에 한번 잡고요. 심화 내용,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외의 내용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8주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자, 그럴 거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만나야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시작된다는 거 아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지금 문제풀이부터 이 책을 팔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사실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10,000원에게 저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잘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제가 강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사시면 돼가지고 학원에 여기 견본책이 밑에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안에 내용을 보고 사시면 되겠고 아니면 지방인데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안 사셔도 됩니다. 단지 요거 사면은 좋은 점은 정리를 제가 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 책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책인데 있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8주 완성의 프린트, 요 프린트는 제가 기본과 심화해서 큰 골조가 된 내용들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랑 요거는 여러분 그냥 보충 자료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있으면 이제 정리하기가 좀 좋다. 근데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은 한 4-5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8주 완성을. 이제 처음부터 가도록 할게요. 사람의 성격이란 뭘로 형성되는 걸까요? 심리학과에 가게 되면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배운 내용이 유전론이다. 아니다. 환경론이다. 이 둘이가 싸우죠. 그래서 유전론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을 내가 눈, 코, 입만 약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겉모습만 유전을 받았을까요? 성격의 유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전론에서는 사람 성격도 DNA 그렇게 얘기하는데 DNA로 당연히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전론이 되겠고요. 그럼 환경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어떻게 하다 입양을 따로 가게 되면 어떤 친구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성격이 되고 어떤 집은 공부하지 마라 그냥 운동하고 건강하기만 해라 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성격이 된다라고 해서 환경론자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그런 유전론과 환경론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은 딱 1분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 중에 그게 베테랑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정민 씨가 나왔고요. 그때 유아인 씨가 막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그 어이가 없네라는 성격이 뭐였습니까? 난 되게 부잣집 아들이라서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제 물고 태어나서 사람을 때리고 자, 얘다 내가 너 때렸으니까 수술비 치료비 던져줄게 하면서 돈을 던져줍니다. 그럼 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내가 사람 때릴 건데 돈 주고 때릴 거야 라는 성격은 그 사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 영화를 보고 응당 추측하기에 재벌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저런 성격이 되나 보다라고 성격을 생각하죠. 그럼 그럼 이제 베테랑이든 뭐든 그런 영화를 우리 프로이트님은 1856년생인가요? 내가 융은 외우는데 1875년생 외우는데 56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근데 프로이트 때는 그때 이렇게 베테랑 영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성격 형성하는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격에 관련된 학자들이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15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 15분을 제가 이제 여기 책이 이 프린트가 너무 굵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학파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프로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드리는 데에는 전 언제나 뭔가를 적는 데는 취지가 있거든요. 어떤 취지냐면 머릿속에 구조화를 그려야 됩니다. 누구누구 학파, 누구누구 학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적고 나서 또 취지를 얘기하면서 나눠 볼게요. 자, 2번은 우리 프로이트의 제자 융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나이 차이만 많이 났을 뿐 융은 프로이트랑 지랑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너 강북 의사? 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이제 지 혼자 제자라 생각했지 융은 스승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자, 3. 자, 아들러가 가죠. 자, 네 번째가 에릭슨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름은 호나이인데 성별은 여자인 분이 있고요. 더 심지어 이름은 왠지 그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번인데 성별은 남자인 분이 있습니다. 자, 7번에 프롬이 있고요. 8번에 머레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머레이는 여기 학파에 좀 넣기는 애매모호한데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기에 알려는 드려야 되겠고 뭐 학파를 또 얘를 또 따로 꺼낼 순 없고 해가지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란색으로 다른 학파를 한번 적어볼게요. 9번으로 갑니다. 9번은 올포트라는 학자가 있고요. 10번은 카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90번 나뉘고 내가 이거 인본주의를 노란색으로 쓸걸.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을 밑에 걸로 하고 요 색으로 하자. 자, 11번에 이거 내등분을 할까요? 좋습니다. 11번에 로저스가 있고요. 12번에 메슬로가 있습니다. 세련되게 우자를 뺄게요. 옛날 사람들은 메슬로우라고 했는데 메슬로라고 짧게 적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13번에 로터가 있고요. 14번에 그 유명한 반두라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1800년도 사람이니까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라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학자는 반두라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타임즈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다시 성격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유전론과 환경론의 차이라고 했죠? 여러분, 엄마 아빠 얼굴만 이어받았나요? 예를 들면요, 서정훈 씨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가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죠? 이수근 씨가 미안한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가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작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예를 드는 거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유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과 가장 맞닿아 있는 학자들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중에 누굴까요? 그나마 유전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학자들은 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특질 이론가들이 되겠죠. 특질 이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질 같은 것, 체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이렇게 생겼지만 술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술을 절대 못 먹는 건 아닌데 제가 술을 먹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생긴 건 되게 세게 생겼는데 술 먹으면 되게 뻘개진다. 술을 못 먹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의해서 제가 길렀습니다. 싫더라고요. 그렇죠? 성인이 되면 다 술자리를 가지는데 내가 술을 못 먹는 게 싫어서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늘려와서 지금은 한 병은 당연하게 다 먹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3잔 마시면 집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소주잔 3잔만 마시면 집으로 실려갔어요. 늘린 거예요, 늘린 거.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타고나는 체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각류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 그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런 갑각류를 아무리 먹어도 알러지가 안 올라온 사람이랑 친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알러지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질 이론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요렇게 묶여요. 프로이트를 필두로 요렇게 묶입니다.
얘는 사실 빼야 되는데 얘는 약간 좀 생물학적 기본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약간 끊을까요? 요렇게 약간 끊어볼게요. 요렇게 약간. 얘가 약간 반반 치킨처럼 나눠져 있거든요. 반은 프로이트 거 받고 반은 또 생물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반반 치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쪽을 보자면 이 사람들은 정신 역동학파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갖다가 신프로이트 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이트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정신 분석이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정신 분석 말고 정신 역동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왜 쓰냐면 이 사람들의 내용은 우리는 프로이트의 어떤 내용을 믿는다? 생애 초기에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 몇 세? 아니 사람이라는 게 7세 1개월부터 안 돼. 7세 6세 11개월까지야. 모르는 거 없잖아요. 약 몇 세까지? 약 7세까지 성격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7세 누가 정했어요? 프로이트가 정했어요. 근데 이 7세라는 건 여러분 뭐 말해요? 만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어떤 책에서는 만으로 6세, 5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좀 약간 이렇게 융통적으로 보자면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이 프로이트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성격이 형성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구어체로 말하자면 어릴 때 성격이 형성이 됨.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파들은. 자, 이 학파 벌써 설명했죠? 유전 같은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 성격을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말이야. 메슬로우가 그 단어를 만들죠. 어떤 단어를 만들어요? 인간이란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나. 그래서 언제 성격이 형성되고 답이 정해져 있고 너의 직업이 언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너가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건 누가 도와줘? 네가 너의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걸 발화시킨 건 누가 도와줘? 상담자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왜 탄생했냐면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학파죠? 인본주의 학파는 왜 탄생했냐면 누구에 반항하기 위해서 탄생했어요? 우리 상담 가면 배웁니다. 행동주의에 반항하기 위해서 탄생했어요. 행동주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사람이라 함은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칭찬하면 그 행동하고 칭찬 안 하면 안 해. 사람 마음? 야, 마음 같은 거 없어. 무슨 소리야. 마음, 심성, 인성 이런 거는 안 보이잖아. 우린 안 보이는 걸 학문으로 치지 않아. 우리는 야, 너 오늘 공부 잘했네? 5만 원. 선생님 그럼 더 열심히 할게요. 내일 너 또 학원에서 공부 잘하면 내가 10만 원. 그럼 공부하고 그쵸? 다음 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오늘도 5만 원 안 줘요? 오늘 안 줘. 그럼 나 공부 안 해요. 때려치우고. 이게 행동주의 학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야 무슨 사람을 가지고 무슨 동물 취급을 하나 하면서 인본주의 학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본주의 학파 특징은 뭐예요? 메슬로우만 욕구 5단계, 7단계 외울 게 있고요. 별로 외울 게 없는 게 특징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난 너를 믿어. 그럼 믿어. 너 나중에 그거 한번 해봐. 그래 그거 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약간 상담하기 때문에 딱히 외울 게 많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인지주의라고 묻고 싶은데, 그쵸? 발음이 안 좋죠? 묻고 싶은데, 자, 로턴은 정확하게는 사회 학습 관점이 되겠고요. 요 둘이가 사회 인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습 관점이고 사회인지 관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베테랑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관점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로 쳐볼까요? 내가 왕의 딸로 태어나서 내가 원래 인성을 좋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든 궁녀한테 어머 할머니 이리로 오세요 했더니 아니되옵니다. 마마는 공주니까 이 할머니한테 궁녀한테도 반말을 쓰셔야 됩니다. 말하면 나보다 나이가 60세가 더 많은데 제가 반말을 한다고요? 아니되옵니다. 마마 반말을 쓰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반말을 쓰게 되겠지. 그건 뭐가 날 만든 거야, 성격이? 사회가 날 만든 거야. 왜? 나는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저는 지금 지극히 서민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유아인처럼 엄청 부잣집 딸로 대기업 회장 딸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기업 회장 이렇게 까면 안 되겠고 어쨌든 부잣집 딸로 태어나면 우리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백화점 가서 야 신발 내가 이거 내 사이즈 250이랬지 왜 245 갖고 왔어? 무릎 꿇어 막 이럽니다.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5mm 작게 갖고 온 거 빌란 말이야 합니다. 너 무릎 안 꿇으면 해고시킬 거야. 뭐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오냐 그렇게 해도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인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쓴 취지는요. 자, 얘네들은 이제 어릴 때의 성격이 형성되니까 어릴 때의 성격되는 요소들을 외워주셔야 되겠고 자, 이분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외워야 될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뭘 외워야 되겠어요? 체질, 우리 이제 의학을 배우면 뭔가 체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체질, 특질, 그쵸? 특질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워주신 좀 고생스러움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인지 관점이잖아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외워야 되는 것들이 개념들이 추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한 건 좀 쉽거든. 이해가 빨리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성격 학자들을 하고 자 이제부터 프로이트로 들어가도록 하자.